안녕하세요.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자기 역량 기술서 작성에 대해서 강의할 정미라입니다. 네, 오늘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자기 역량 기술서 작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들이 경영 진단을 통해서 경영 개선 교육을 시켜주고 또 멘토링을 진행한 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만 작성해 보면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 내용에서 그 챕터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내용들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역량 기술서 작성입니다. 자기 역량 기술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챕터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 개인 소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자가 사업화하게 된 그 지원을 하게 된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이 어떤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챕터를 보시면 첫 번째로 지원자 개인 소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신청서를 이렇게 써서 제출하시는 그 분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제출했듯이 자기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한테 어떻게 자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가로에 보면 지원자의 주요 경력 사항 또는 성향 등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제가 명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주요 경력 사항에 사업 전 경력 사항을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디 재직했던 경력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 말고 타 사업에서 했던 경력이 좀 있으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주시면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쓰실 때 그냥 내용을 쭉 쓰시는 게 아니라 회사 재직 경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회사명 쓰시고 그 옆에다가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스토리 및 창업 과정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창업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스토리들이 보통 있으신데 그런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기재해 주시고 창업을 하게 된 과정들을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창업 스토리나 창업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뭐 브랜드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나는 SNS 마케팅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시면 여기 지원자 개인 소개란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특이사항 있으시면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첫 번째 그 페이지가 조금 많이 작성이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자기 역량 기술서를 이렇게 신청서를 이렇게 폼을 드리면 제일 좀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칸에 나와 있는 그 분량만큼만 좀 써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원자 개인 소개란에 자기가 쓸 게 조금 풍성하다 많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이 페이지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청하실 때 거기에 뭐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든지 하는 그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향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쓰시기 좀 난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내용에는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타인과 또는 고객과 소통하는 성향 같은 거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성격이나 장단점 쓰고 그 다음에 소통 성향을 쓴 다음에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잘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첨가를 해주시면 지원자 개인 소개란이 아주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원자가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청 동기 및 목표 그리고 사업 지원 자세 등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동기 및 목표인데요. 내가 이 사업에 왜 신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끌어내기 위해서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경영 위기가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 사업장은 이런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그 사업 신청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 신청을 통한 목표를 두 가지로 꼭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나눠서 목표를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량적 목표는 현재 매출 대비 이 사업을 통해서 몇 % 상승할 것이다. 또는 신규 고객을 몇 % 유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량적 수치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성적인 목표는 예를 들면 브랜드 개발로 우리 점포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 또는 고객과의 소통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는 매장 모델링을 통해서 위생적인 매장으로 개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성적 목표들을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제시가 되어야지만 정확한 목표 수립이 가능하고 이 사업을 이 사람에게 이 업체에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평가자로 하여금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이해되게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을 지원하는 자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 사업을 응대할 것인지, 성실하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시장의 변화에 나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SNS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또 매출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SNS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고요. 또 여기에 경쟁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수시로 경쟁사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 1회 쉬는 날에 벤치마킹 하러 나는 시장조사를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자세로 사업에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와 책임감인데요. 윤리적인 기준을 나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나는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사업 지원하는 자세에 넣어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해라.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막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격 및 경력 사항입니다. 내가 관련 업종에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식, 일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미용사, 피부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등 이렇게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 사진 같은 것들 첨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항상 조금 아쉬운 면이 뭐냐면 이미지 파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설명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쓰실 때도 개조식으로 좀 써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좀 드러낼 수
있는 사진들을 좀 첨부를 해주시면 보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관련 업종 경력사항인데요. 관련 업종하고 관련해서 나는 이런 경력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사항입니다. 내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같은 거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SNS 같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필이 되고 또는 이 사업화를 통해서 또 SNS 마케팅이 더 고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SNS 마케팅 관련된 교육을 듣고 있다 또는 그 관련 업종하고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시해 주시면 아 이분이 내 역량은 이런 정도입니다 라고 기술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사항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관련 업종에서 그냥 자기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그 사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 협회나 단체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좀 기재해 주시고 관련된 활동 하시는 것들도 좀 넣어 주시고 또 내용도 넣고 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업종 벤치마킹 또는 신제품 및 메뉴 개발을 위한 나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조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업체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 기술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재를 해 주시면 뭘 해야 되지? 어떤 내용을 써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기 역량 기술서 작성 내용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